다들 아는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컴퓨터 이야기도 하고, 참,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상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참. 제가 합니다. 자, 어디 갔냐. 자, 그거하고, 사이즈, 아까 사이즈 이야기 나왔는데, 어디 갔냐. 우리가 여기 에디트 창에 보면, 요 사이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 다른 개념. 이 사이즈라는 거는요, 이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2000이잖아요, 2000. 이거 2000이잖아요. 여기에 만든 사이즈입니다. 요 20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마이너는 아까 뭐였어요? 512 또는 뭐 256 아까 봤던데 290 픽셀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표현할 때 내가 2000 정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2000. 요 사이즈만큼. 그러면 이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매핑 자체가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미지를 매핑을 해서 아 보통 이 정도 간격이구나. 우리가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 광폭 같은 경우에 한 120 정도 되나? 120mm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내가 당겨가지고 테이프 맺어가지고 한 120mm 정도 만들어 놓고 사이즈 이거를 조정하든 또는 텍스트 포지션을 조정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게 저 얼마여야 돼요? 1000이면 돼요. 1500. 아까 하실 때 보면 저는 뭐 1500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1200이었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이 사이즈는 내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중요한 거는 매트리얼의 해상도가 아니고 픽셀값.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됐죠 이거? 그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안 합니다. 아실 필요 없고요. 컬러라이저라고 있잖아요. 컬러라이저.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저사양 컴퓨터 있죠. 저사양. 그러니까 저사양 컴퓨터에 스케치업을 돌릴 때 매핑이 제대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컬러라이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지가 좀 더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매핑이 잘 보이도록 색상을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매핑이 좀 팀해 보인다. 색상이 좀 그러니까 팀해 보인다는 게 뭐 무늬 이런 게 아니고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색깔이 재색이 안 보인다. 일단 요거를 치시면 돼요. 리셋 컬러.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지금 나무 여기 지금 요거 가지고 이거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 색깔. 근데 내가 쓰고자 하는 거는 매트리얼 이거 무늬끈 이거 비슷한데 색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색상이. 그럴 경우에 요 색상 가지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 좀 더 입혀주겠다. 그죠?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 쪽으로 가고 싶다. 색깔이 바뀌죠? 무늬는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색상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리셋 컬러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오케이?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첨언을 한다면 실제로 V레이를 안 하지만 저희들이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색깔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V레이에서 돌리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원래 있는 색깔 있잖아요. 원래 원 매트리얼 있잖아요. 원 매트리얼. 요게 나타납니다. 이 색깔 변동되는 거는 스케치업밖에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버그입니다. 버그. V레이에서 실제로 이 색깔 입혀주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을 못 해줘요. 그러면 이거 색깔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토샵에서 색상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와서 V레이 써야 되는데 이 과정에는 V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색상 입혀주면 돼. 그럼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있냐? 요거 있죠. 요거. 그 여기 이거는 이 버그입니다. 이거 화살표 나타내는 게 버그예요. 버그. 아무 의미 없어. 눌러봐도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뭐냐면, 참, 버그 이거를 해결을 못 해줘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품 사용자가 아니라서.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스케치업이 사잖아요. 이 라이선스를 뭘 주냐면, 2년 동안인가?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 라이선스를 넣으면, 실제 스케치업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줘.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답변해주는 그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아무 때나 올려도 있잖아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그 같은 경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버그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내 것만 그런가 봐.
자, 이게 원래 그러면 이게 왜 있냐면 실제로 휠 컬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RGB 뭐 HSB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 나타나요.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색상 조정은 컬러 휠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RGB라든지 이런 걸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페인트 샘플러라고 했잖아요. 이거 저번에 한번 얼핏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비슷한 스포이드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같은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딱 이렇게 위에 올려보면 매치 컬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델. 그죠?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 컬러 on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스크린.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하죠. 그냥 이거를 그냥 디폴트 컬러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인마이그 가서 셀렉트. 지금 인마이그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마이그를 여기 할 건데, 그죠? 이걸로 해서 색깔을 하나 입혀줘야 되겠네. 다시 인마이그를 무브로 해서 이런 수업이 제일 재미없어요. 제가 컬러 값을 하나 입혀줄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혔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우드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드 플로어 인마이그를 매핑을 한다고 볼 때 여기 보면 피크가 두 개 있잖아요. 컬러 피크가 있는데 여기 딱 찝잖아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입혀보면 원래 매트리얼에서 이 색상이 바로 입혀졌잖아요. 요 색깔의 매핑이었는데 여기서 색깔 조절을 한다 했잖아요. 색깔 조절을 컬러 휠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 조절이 된다 했잖아요. 이거 추가하는 건데 내가 옆에 있는 색 이게 무슨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색깔을 입히고 싶다. 그럴 경우에 요거를 찍어서 클릭을 하면 그 색깔이 그대로 입혀져요. 피커니까 이렇게 딱 스포이드 찍는 거니까. 근데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크린.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 스크린 찍으면 이 스케치업 화면상에 있는 놈의 색깔이에요. 색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파란색이잖아요. 이거 파란색. 예? 그럼 여기는 빨간색이잖아요. 다시 피크 가지고 뭐 보면 이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이렇게 찍으면 그 색깔이 빡빡 찍히는 거예요. 이 스크린상에 있는 색깔이에요. 예? 이거 안 써. 자, 셀렉트에 가보면 이제 요게 샘플러라 있잖아요. 샘플러. 이거는 어떨 때 쓰는 샘플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쓰느냐. 자, 이 매핑이 조금 색깔이 나와 있어서 리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텍스트 포지션에서 그죠? 좀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근데 프로젝트가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난 다 보이는 줄 알고. 자,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를 바꿨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세로로 줄이 쭉쭉쭉 가 있잖아요. 세로로. 그죠? 근데 가로로 하고 싶어. 가로로. 그죠? 가로로. 그러면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포지션. 그죠? 돌려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각도 줘가지고. 이렇게 90도. 그죠? 그 다음에 done. 그죠? 그럼 이게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 그죠? 셀렉트에 가서 샘플 페인트에서 인맥을 찍어서 페인트 버킷으로 바뀌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내가 텍스트 포지션이라든지 사이즈를 바꿔놓은 거를 갖다가 샘플 페인트를 클릭을 해서 딱 찍어주면 됩니다. 모델링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 지우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탑뷰에서 자, 뭐 비정형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곡면 아크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체라고 생각하면 라인 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 플로우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줬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자, 이면에 매핑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뭐 숨기기 뭐 부드럽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매핑 이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셀렉트에서 자, 지금 우드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기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드 우리 스케치업 기본 모델링에서 기본에서 여기 있는 거 플로어 다크 있잖아요. 우드 플로어 다크 이거 해서
매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뭐 나름 매핑이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안 보여요? 나름 매핑이 잘 된 것처럼 보여요. 본인들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매핑이 좀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죠? 이게 비정령,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면에 했을 때는 매핑을 하면 조금 이상해요. 각자 화면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표시가 안 난다 생각하면 옆에 렉탱글로 하나 그려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공면에 매핑한 거랑 면에 매핑한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글우글해 보이잖아요. 우글우글. 그죠? 이게 왜 이러냐면 실제로 이게 공면이에요. 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직선의 연장이잖아요. 직선의 연장. 그러니까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 뷰에 요게 하나의 면이잖아요. 여기 매핑, 여기 매핑, 여기 매핑, 여기 매핑. 얘는 우리는 한 번 했지만 지는 지 나름대로 매핑을 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이.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러면 매핑을 다른 걸로 해봅시다. 다른 걸로. 매트리얼에서 좀 표시 나는 걸로. 메탈로 해볼까요? 이거 메탈 밑에 보면 텍스처 화이트 있는데 이걸로 매핑을 해볼까요? 아이, 잠깐만. 히든 지오메트리 지워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데, 사이즈를, 만 정도 하면 되겠네요. 뭐, 하여튼 본인들 알아볼 수 있게끔 사이즈 조정하세요. 자, 이거 다르잖아요. 뭐 이상하잖아. 그죠? 여기 많이 보이죠? 잘 보이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면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핑을 하면. 그럴 경우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앞에 면을 하나 만듭니다. 이거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그래서 지금 테이프 맺어 가지고 뭐 이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테이프 맺어 사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고요. 앞에 똑같은 면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렉탱글로 푸시풀로 똑같이 이렇게 요 위치까지. 그죠? 앞에 면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시고 나중에 실습하시면 돼요. 텍스트 이거 해서 입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정, 뭐 아까 잘 보이게끔 이 정도 조정하시고, 그죠? 얘는 똑바로 됐잖아요. 그죠? 똑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처 있을 때 텍스처, 여기에서 프로젝티드라고 있어요. 프로젝티드가 뭡니까? 투영이죠. 투영. 우리 여기 있잖아요. 카메라에 보면 패러럴 프로젝션, 이게 평행 투시 이렇게 되죠. 투시 투영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텍스처에 프로젝티드 클릭을 하면 끝났습니다. 클릭을 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데 다시 한번 텍스트에 들어가 보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 이 매핑은 투영을 하라 이 말입니다. 투영을 하라.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샘플, 그죠? 페인트 샘플 페인트 클릭을 해서 여기 다시 매핑을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매핑이 됐죠. 궁극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매핑하는 게 제일 안 됩니다. 이 기능상 한계예요. 그래서 매핑 잘 하려면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야 돼요. 솔직하게 딱 이야기 드렸어. 근데 그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정도면 막 근사치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이게 원래 있던 그거잖아요. 원래 있던. 그죠? 그래서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그 한 면이잖아요. 한 면. 그죠? 이면이랑 이제 다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텍스트, 이렇게 샘플 페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샘플 페인트를 해서 얘를 찍고요. 이거를 연장해서 이거를 클릭하면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 좋은 이런 쪽에 가면 이것도 변화가 없네. 텍스트 포지션, 잠깐만요. 텍스트 포지션
그래서 위치를 내가 이렇게 하나 정해주고요. 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샘플 페인트 찍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가죠. 바뀐 대로. 하나씩 다 찍어 주시던가요. 같은 매티리얼을 똑같은 매티리얼로 한다. 뭘 눌러요? 샘플 페인트에서 페인트 버킷에서 뭘 눌러요? 시프트 컨트롤 뭐? 시프트. 자, 여기서부터네. 그죠? 비슷하게 또 나왔죠, 그죠? 아까는 여기서 막 잘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해서 하나를 텍스트 포지션에서 수정을 좀 하고 그거를 샘플에서 한 면 연결시켜서 이렇게 쭉 떠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비정형을 할 때 스케치업에서 그냥 기본 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한계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을. 대충 똑같은 원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 돌릴까? 서클로 원을 하나 그려주고 구를 하나 만들게요. 구를. 단면을 패스를 잡고 경로를 잡고 팔로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거 지웁시다. 자, 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빼고요. 우리가 똑같이 이걸 갖다가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조금 안 보이니까 사이즈 1000만. 자, 만 정도 해보니까 표시가 확 나죠. 잠깐만. 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핑이 진짜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이 매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 다음에 뭐 실린더 있잖아요. 원형 이렇게 그 원기둥 같은 경우에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럴 경우에 천상 루비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파일 드린 것 중에서 루비가 여기 두 개 있죠. 두 개. UV 툴 프로 해가지고 RBG 그 다음에 슈퍼 드래프트 해가지고 RBG 있죠. 요 두 개 인스톨 하세요. 인스톨하는 방법 일단 루비, 자, 일단 서클, 아까 그 구 있잖아요, 구. 적절하게 각자 구를 하나씩 다 만들어줍니다. 구 만드는 방법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겠죠? 팔로우미를 써서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너무. 센터스. 자, 매트리얼에서 그냥 기본적인 거 할게요. 타일로 한번 가봅시다. 타일. 그래서 요 타일 체크 있잖아요. 타일 체크. 블랙, 화이트. 이걸로 매핑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기에서. 그러면 매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구도 마찬가지고 원기둥도 마찬가지고 매핑이 제대로 안 됐네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봤어요. 제가 원기둥하고 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UV-툴은 원기둥 또는 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기둥에서 그죠? 매핑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UV-툴즈라고 있죠. UV-툴즈 두 개죠. 위에 스피리컬 맵이랑 실린드리컬 칼. 이거 어렵다. 이게 위에 거는 구에 대해서 매핑하는 거고 밑에는 원기둥에 대해서 매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구니까 구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뻗네요. 뻗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베타라고 적혀 있잖아요. 베타. 이 보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베타. 우리가 루비 깔았을 때 0.2 베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조금 떠요. 내만 뻗었나? 근데 다들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나는 내만 뻗었나 싶어. 또 뻗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원기둥부터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에서 UV 툴에서 실린더. 그럼 실린더에 이렇게 매핑이 지가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핑이 돼요. 네. 그 다음 이것도 원래 뻗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루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뻗으면 뻗는 겁니다. 계속 뻗네요. 구가 너무 큰가? 안 그러면 매트리얼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브릭 앤티크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UV 툴 스피어. 아, 역시 뻗네. 이 루비가 상당히 안 좋네요. 그죠? 잘 뻗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루비 제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뻗냐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어렵다고 항상. 자, 일단 군은 넘겨놓읍시다. 일단은 뭐 군은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기다리 아저씨가 물었는데 실제로 우리 라운드가 이렇게 깊게 졌단 말이에요. 깊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면을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푸시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면 같은 경우에 실제로 프로젝티드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축축축 벌려지잖아요. 실제로 간격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브릭을 갖다가 여기 매핑을 하고요. 텍스트 오른쪽 버튼에서 똑같습니다. 프로젝티드. 그죠? 샘플 페인트 찍고 이런 쪽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투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위 간격당 쭉쭉쭉 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벌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우리 슈퍼 드래프트라는 거 있잖아요. 드레이프, 슈퍼 드레이프. 요걸로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뻗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뭐 매핑하는 게 워낙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룹일 때 이렇게 먹어요. 그룹일 때. 그룹을 지어놔야 돼요. 여기 대보면 설명이 나오잖아요. 슈퍼 드레이프 퍼스트 셀렉티드 그룹 오버 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죠? 메이크 그룹 얘도 메이크 그룹.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첫 번째 거, 그죠? 두 번째 거. must be above. 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좀 적는가 보네요. 덮어야 되니까 좀 크게 해보죠. 이쪽이 조금 덜 덮였네. 이런 식으로. 그죠? 드레이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야, 이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 있지? 아, 올라가는 게 상부로 올라가야 되는갑다. 아, 얘는 잠깐만요. 지금 이 평면에서밖에 안 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것도 다 돌려야 되겠네요. 그죠? 업데이트 90도.
이거 좀 올릴게요. 이 매핑을 전체를 다 하죠. 샘플 페인트 이제 다 입혀놓고, 자 다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번, 두번. 이 매핑도 제대로 안 되네, 그죠? 버그인지 뭐 매핑이 안 되는 건지 하여튼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그죠?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매핑의 엔티티 인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얘 사이즈가, 얘랑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하여튼 스케치업에서 비정형에서는 매핑이 사실 어렵고요.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블렌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렌더. 와, 이거. 아, 이 들어봤어? 이게 실제로 3D Max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또 모델링도 하고 렌더링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무료입니다. 무료. 이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 중에서 이게 뭐 렌더링 다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델링 다 됩니다. 근데 모델링이 스케치업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이게 실제로 속성 정하는 게, 이거는 관계도로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모션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애니메이션 다 됩니다. 이렇게 비정형 모델링, 스컬프팅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되고요. 이겁니다, 이거. 패스트 UV 언랩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얘 소녀의 얼굴을 갖다가 매핑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비정형에 막 곡선이 막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 툴을 쓰게 되면 이렇게 맵 자체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쫙 펼쳐져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뭐를 매핑을 하겠다면 매핑을 딱딱딱 지정을 하면 지가 매핑이 돼요. 매핑이. 그래서 이거를 쓰셔야 된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이야기를 들었냐면, 실제로 아까 우리가 UV 툴 깔았잖아요. UV 툴 이래가지고 깔려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다운받은 거는 스케치 뮤케이션 거기 있잖아요. 플러그인 폴더, 플러그 스토어. UV 툴이잖아요. UV. 자, UV 툴 여기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우리 요거 깔았거든요. UV 프로 0.2 베타. 여기에 보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 임포트 익스포트가 돼요. 익스터널 UV 매핑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명을 좀 읽어보면 여기 있잖아요. 블렌더라든지 그 다음에 울티메이트 언랩 3D, 요게 다 UV 매핑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여기 프리 적혀 있는 건 공짜고 이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UV 매핑을 할 수 있게끔 스케치업 파일들을 익스포트, 그 다음에 거기서 매핑하고 난 다음에 임포트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UV 2.0이거든요 0.2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깔아요.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매핑하고 싶을 때는 블렌더로 보내놓고 블렌더에서 매핑을 해서 다시 가져와서 보면 제대로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게 여기 동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뭐 똑같이 하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아, 이게 확대가 안 되나? 잠깐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자. 어이? 뭐 다 안 돼? 아, 너무 화면 적은데. 제대로 보여요. 아, 이거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자. UV2. 스케치업 2, 이거 볼까? 전체 화면. 됐네. 한번 보세요.
스케치업에서 뭔가 확 왔잖아요. UV 에디터 막 뜨잖아요. 이게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블렌더라는 거에서 실제로 스케치업에 있는 요 매핑이 돼 있잖아요. 모델링이 돼 있는 거. 이거를 갖고 와서 여기에서 UV 매핑에서 지가 매핑을 막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각도 조정하고 UV 에디터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UV 에디터. 여기서 자기가 매핑을 조정하고 실제로 보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거 모델링은 스케치업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바로 여기서 다시 불러오면 이게 지금 커튼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전 그대로 돼 있는 거고. 원기둥 같은 경우에도 얘 원기둥 객체를 불러와서 UV 에디터에서 에디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가 각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매핑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잖아요. 이건 세로로 막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서 일로 들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뭐 구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쓸 때 보면 지가 분명히 같은 툴인데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스피드 그거 안 쓰잖아요. 구 있는 매핑 안 쓰잖아요. 안 쓰는 이유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다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맵 자체를. 저거를 분해를 해서 하나씩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매핑을 돌려서 이렇게 맞추겠다. 사이즈 크기 조절, 각 조절 이렇게 하세요. 이걸로 실제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걸로 쓰셔야 돼요. 스케치업에서는 아무리 생지랄을 해야 헛방입니다. 안 됩니다. 저렇게 이상한 비정형들 있잖아요. 저런 것도 마찬가지로 들고 오면 이렇게 지가 다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모델링을. 그래서 여기를 보고 UV 에디터에서 여기 다 있잖아요. 아이콘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세팅을 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보내주면 제대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매핑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다음에 설명할 거 그거 외에는 실제로 비정형 모델링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UV 매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쓰셔야 돼요. 이거 루비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블렌더 공짜입니다. 공짜. 저도 이거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비정형 모델링 해가지고 매핑 맵소스 잘 안 하거든요.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 보이는 면만 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티드 이걸로 거의 다 씁니다. 됐죠? 이걸로 쓰면 된다 이겁니다. 소개입니다. 소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인터넷을 서핑을 해서 우리가 매트리얼을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포토샵 가지고 실제로 좀 민때도 주고 스무스하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스케치업상에서 또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석재 한번 해보죠. 석재. 화강암. 우리 외벽에 붙이는 화강석. 이렇게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화강석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매핑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지잖아요. 매지. 줄눈. 지금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지만 줄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줄눈돼 있는 거를 나타내려면 그죠? 포토샵 해가지고 줄눈을 다 꺼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포토샵 잘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스케치업에서 하는 경우 방법. 제가 이거 일단 아무거나 하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 이게 없네. 이거 하지 말고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왜냐면 없기 때문에 있는 걸로 합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다 지우고요. 탑뷰에서 자, 600에 그죠? 600에 이 바닥 타일로 합시다. 바닥 타일. 벽체 타일 말고 600에 600짜리 폴리싱 타일을 깐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00 콤마 600이겠죠. 그죠? 이게 폴리싱 타일 한 장입니다. 한 장. 바닥 타일. 그럼 매지가 있잖아요. 매지가 지금 바닥에. 매지 한 몇 미리로 할까요? 바닥에 있는 매지. 줄눈. 한 7mm? 8mm? 8mm를 합시다. 8mm. 그러면 여기에서 뭐죠? 무브 컨트롤. 그죠? 여기에서 지금 600이니까 608mm잖아요. 608. 그죠? 곱하기 뭐 자유롭게 해도 4개 이 정도만 합시다. 4개. 이렇게.
토탈 5개가 됐으니까 이거 복사 떠서 move 컨트롤 그죠? 608 곱하기 4 그럼 이렇게 25개가 됐겠죠.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옆에서 매지가 있잖아요. 옆에 매지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연속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가쪽 4mm 밖에 안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 한 장 붙이면 4mm, 8mm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쪽에 있는 거 실제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잡게 되면 T를 테이프 메저로 여기서 한 4mm 정도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mm 그죠? 여기에서도 4mm 여기에서도 4mm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4mm 4mm 있는 데서부터 포인트 잡아서 자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매지니까 매지를 검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쪽의 부분에 매트리얼에서 컬러 검은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매지 부분이 다 들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일이기 때문에 돌같이 생긴 거 뭐 한번 볼까요? 타일 이걸로 하지 말고 와크 메탈 루핑 스케치 이것도 없는데 토탈 이건 없잖아. 베지터블 이걸로 하자. 베지터블에 이건 교육 목적상이니까 베지터블 있어요. 블루 요걸로 한쪽에 매핑을 잡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로 텍스트 포지션에서 크기를 좀 조정하고요. 아 크기 조정할 때 이거 잠깐만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그죠? 텍스트 포지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픽스드 핀이라고 있습니다. 픽스드 핀 요런 핀이 나오잖아요. 요런 핀이 그죠? 요런 핀 아까하고 핀이 다르죠. 모양새가 이 핀 가지고 클릭한 채로 이렇게 끄트머리 당기면 됩니다. 요 사이즈로 전체 사이즈를 만들겠다. 이 매핑의 하나 가지고 전체 사이즈를 만들겠다. 요 픽스드 핀 체크 해제하고 요렇게 클릭한 채로 요렇게 당겨주면 요 텍스트 한 장이 요 하나에 딱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던 이렇게 좀 한 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페인트 샘플 페인트 클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해주면 실제로 매핑과 매트리얼이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자, 이거는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똑같은 걸 갖다가 페인트를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받아와서 보면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물을 잘라서 돌 같은 경우에 자연물을 잘라놨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이거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에 보면 그죠? 텍스트 포지션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보면 여기 플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립 로테이트도 있고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죠? 플립도 있고 로테이트. 그럼 플립은 뭐라 하겠어요? 뒤집는 거랬죠. 뒤집는 거 그죠? 그럼 레프트 라이트 뒤집는 게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던 그럼 패턴이 좀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인마이그는 텍스트 포지션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로테이트 90도 90도만큼 돌아갔잖아요. 던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같은 패턴이 쭉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제가 플립도 하고 돌리기도 했잖아요. 9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그러면 같은 무늬지만 실제로 패턴은 다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제가 다른 거 가지고 만들어 놓을게요. 표시가 좀 나는 걸로
타일 가지고 해볼게요. 타일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네. 자, 이거 가지고 같은 타일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포지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레프트, 라이트. 던. 그죠? 이것도,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포지션을 다시 잡아볼게요. 텍스트 포지션.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한쪽에 고정을 시키고, 얘를 하는 쪽에 고정을 시키고. 자,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그러면. 예? 자,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자, 타일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타일에 왼쪽에 있는 거. 타일보드 트라버틴. 요걸로 합시다. 일단 요걸로. 요거. 페인트 샘플 해서 시프트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시프트 클릭. 이거 다 밖에 붙어. 다시. 컨트롤 Z. 페인트 샘플. 페인트 샘플. 자, 시프트 클릭하면 한꺼번에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다 바꿔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하나씩 제가 돌려볼게요. 텍스트 포지션. 그죠? 여기에서 플립, 레프트, 라이트. 이거는 뭐 아래 위로 돌리든가. 텍스트 포지션, 로테이트 90도. 이렇게 붙이든가. 텍스처 포지션, 로테이트 180도.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바꿔주시면 패턴이 이렇게 쭉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2개만 했어요. 2개만.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패턴을 바꾸세요. 그래서 많은 패턴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단조로우니까 패턴을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또는 이게 귀찮으시면 더블 클릭 하잖아요. 그럼 사각형이 선택이 되잖아요. 사각형이. 더블 클릭,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플립도 있어요. 어디 갔노? 플립 얼롱도 있어요. 레드 축, 그린 축, 블루 축.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바꾸시면, 이건 아니지. 앞뒤가 바뀌니까. 플립 얼롱. 블루로 바꾸면 안 되죠. 그죠? 플립 얼롱. 레드. 이렇게 바꾸면 레드로 바뀌어지고, 그린도 바꿔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바꾸시면 돼요. 그린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 텍스트, 플립 얼롱. 그린.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텍스트 들어가서 포지션에서 바꾸셔도 되고. 이거 왜 하는지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단 계속 할게요. 이거 보세요. 보기가 귀찮으니까 딜리트 가이드 하고.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지만 다 바꿨다고 보고 이거를 하나의 매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스케치에서. 자, 전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mbine Texture라고 있죠. Combine Texture. Do you want to erase interior edge? 뭐 엣지를 갖다가 없애겠냐니까 아니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어디 가뿐노? 인 모델.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뭔가 모르겠지만 매트리얼 하나 새로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새로운 매트리얼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렉탱글을 하나 그려서 렉탱글을 이렇게 발라보면 요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도 매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서 매트리얼을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건 너무 많은데 좀 더 실질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타일이 가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텍스처 포지션 텍스트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로테이트 90도 아이고 플립 물론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그죠? 하나 맞춰놓고 이거 어디 갔노? 아, 이거 완전 바뀌었구나. 자, 여기서 done 그죠? 그래서 임마 이거를 샘플 페인트에서 샘플 페인트 이렇게 해주고 얘는 로테이트 텍스트 포지션 로테이트 플립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그죠? 위치 좀 맞춰주시고요. done.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 두 개,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다 지워버리고요. 요런 패턴의 매핑을 만든다. 지금 이 위에 선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선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지워버리고요. 그럼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죠? 어디가 붙노? 이제 안 보인다. 아, 이게 지금 완전하게 선이 남아있는 게 있나? 아, 이게 지금 요에 비어있잖아요. 그죠? 매지, 이것도 선도 떨어져 있네. 지우고. 이거 뭐, 매지 빼고 그냥 붙입시다. 교육의 목적상.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이래도 컴바인이 안 뜨네. 왜 안 떠? 참, 뭐가 붙은 게 맞나? 아, 7을 한번 해석을 타고? 아, 이게 매트리얼이 컴바인이 된 놈이라서 그런가 보다. 잠깐만 있어요. 여기 엔티티 인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매트리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로 컴바인 된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컴바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걸 하나 해볼게요. 아까 그 똑같은 걸로 타일에 이거 똑같은 거, 그죠? 텍스트 포지션 바꿔주고요. 로테이트 270 안쪽으로 이렇게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죠? done. 이게 좀 이상하노? 텍스트 포지션. 이렇게 되는데, done. 샘플 페인트. 이렇게 돼서 이거를 텍스트 포지션, 플립, 레프트 라이트. 그죠? 요걸 갖다가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두 개 선택하셔가지고, 컴바인. 컴바인이 안 보이노? 참, 이게 귀신이 곡합니다. 매지를 다 넣어줘야 되나? 그러면 뭐, 치사하더라도, 8mm. 매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요. F7. 이거 자체적으로도 나와야 되는데. 가쪽에 그냥 하나 쌌다고 보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컬러. 검은색. 이제 나오네요. 일단 매지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매지가 있든지 이미지 매핑한 거 외에 색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두 개의 매트리얼이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어야 컴바인 텍스처니까 텍스처가 같은 종류 말고 다른 종류로 있어야 컴바인이 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뭐죠? 여기에 보면 인 모델에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어디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매트리얼 샵은 요런 패턴이 생긴 거예요. 하나 새로운 게. 그래서 매트리얼을 기존에 있는 거를 복합적으로 섞어서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컴바인 매트리얼입니다.